정치 싸움은 명분과 동력과 타이밍인데 명분도 별로 없고 그런데 타이밍으로는 맞는 거죠. 명분은 없으나. 명분은 없고. 근데 명분은 만들기 마련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대선 패배하고서도 당대표 바로 나왔는데 명분이야. 명분은 저는 뭐 두 가지를 얘기하면 뭐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다시는 지지 않는 정당 만들려고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한테 다시는 안 지는 정당 만들. 다음 대통령 선거 안 나갑니다. 저는. 전당대회를 일정을 사실상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전당대회를 가급적 올림픽 경기 시작 전에 맞춰볼까 합니다. 파리 올림픽 전에 하겠다. 근데 파리 올림픽이 7월 25일 날 개막이거든요. 그럼 그 전에 땡겨서 하겠다. 생각보다 상당히 좀 당겨서 한다는 거죠. 예전에 잠깐 8월 이야기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제 파리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있을 때는 정치 이벤트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도 보통 대통령 후보 선출은 뭐 8월 달이나 9월 달에 그 전에 했었거든요. 12월 달에 선거일 때는. 근데 2002년도에는 모든 정당이 5월 달, 4월인가 5월인가 했어요. 4월 달에 하고 5월 달에 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지방선거도 있었지만 월드컵이 있었고 한일 월드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땡겨서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그쵸.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8월 달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슷한 시기에 뭐 같이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는데 계속 그동안 얘기가 됐었잖아요. 왜 이렇게 비대위가 늦게 하느냐 이런 비판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은 관리형이야. 그냥 관리만 해. 관령인데 이걸 자칫하면은 9월로 넘길 수는 없고 정기국회 전에 끝내야 되는데 아마 파리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내야 되겠다 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만약 8월 전에 파리 올림픽 전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본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의 행보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뭐 시기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시기에 누가 영향을 받겠습니까? 지금은 이 전당대회는 그냥 본질적으로 한동훈이냐 아니냐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오느냐 마느냐지 룰을 뭐 어떻게 바꾸느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심 지금 100%로 돼 있는데 민심을 뭐 30% 반영할 거냐 50% 반영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것 같은데 50이면 조금 이제 전향적으로 가는 거고 그 당대표는 그전에도 50대 50을 간 적은 없어요. 처음에 이 당대표의 민심 반영을 할 때도 70대 30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라든가 서울시장 후보처럼 선출직 후보를 뽑을 때는 50대 50으로 했고, 당대표를 뽑을 때는 당심을 좀 더 많이 반영했죠. 기본적으로 우리 집 잔치다. 다만, 처음에 30%일 때는, 처음에 홍준표 혁신 안에 들어있을 때는 그때 민심이라고 하는 게 정말 민심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투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열어둔 거죠. 네. 근데 역선택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2014년 그때 아마 김항식 정몽준 그 서울시장 경선 때부터 닫았어요. 민주당은 그 전부터 닫혀 있었어요. 민주당은 그랬어. 민주당은 민심이 한 번도 연 적이 없었어. 한 번도 민주당은 어떻게 하냐면 여론조사를 반영할 때부터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만 갖고 해요. 국민의힘도 아마 국민의힘 지층이나 좀 넓혀도 무당층 정도지 민주당이나 나머지 분들 개혁신당 지지자들이나 이건 뺄 거예요. 조국혁신당은. 원래는 약간 혁신 분위기를 내려고 이렇게 열었다가 에이구 하고 다시 닫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역선택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열어두는 게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열어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서로 이제 조직적으로 역선택을 하는 게 현실이니까 이게 닫아둔 건데 30이든 50이든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동훈 위원장은 양쪽에서 전부 다 압도 지지를 받아요. 그럼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나올 거냐 말 거냐에 관한 얘기만 남은 거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나올 수 없는 전당대회죠. 왜?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원탑이고 선거를 치러서 115석인 정당이었는데 108석이 됐어요. 그럼 완패라고 책임이 있죠. 물론 대통령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패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래서 사퇴를 했죠. 자기가 그만둔 자리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미로 보면 재심을 물어보는 거 외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만두고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이제 동력이 된 거는 총선 이후에 대통령도 국정기조를 바꾸고 이거 내가 그동안 정말 2년 동안 잘못했다. 제가 다 바꾸겠습니다. 그 대통령 인사라든가 뭐 비대를 이랬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거는 원칙적으로. 그런데
별로 변한 게 없고 당의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아니 선거 진 거는 한동훈 탓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백서위원장도 뭐 한동훈 책임론을 언급하겠다 막 이렇게 되면서 조정훈 의원이요. 예, 네. 그렇게 되면서 동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동력이 생겨서 지금 지지를 받는데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지는 그러니까 민심 당심 높게 나오는데 그 한동훈 위원장을 그 혁신의 적임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화가 났어요. 그쵸. 그거죠. 이거를 투사할 수 있는 그쵸, 그쵸. 전적으로 그것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게 상당히 들어가 있는 거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이든 유리할 것 같고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민심 반영 비율에 따라서 유승민 전 의원이 높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과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왜요? 왜냐하면 네. 유승민 의원이 20몇 프로 나오는 조사는 국민의힘이 수용할 수 없는 조사예요. 그거는 일반 민주당이나 진보층의 지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열린 민심. 예. 그거는 그렇게 안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제도는 그렇게 안 되어 있으므로. 안 돼 있고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라는 거는 유승민 의원이 단적으로 2022년에 대통령 선거 직후에 경기도지사에 도전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민심이 꽤 반영돼 있는데 당심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김은혜는 또 페널티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룰에서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아마 5대5인가 그랬는데 졌기 때문에 70대 30에서는 당심에서 더 불리하기. 그리고 그 민심도 아까도 말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하는 거고 그렇게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그닥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하느냐 마느냐 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나오느냐 마느냐 요거 시기는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지도 체제 문제입니다. 그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만일 집단 지도 체제 이제 여러 곳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 한다면 유승민 전 대표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승산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집단 지도 체제와 단일 지도 체제에 대한 설명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아유 네, 네. 역시 정치대학의 선생님. 네. 단일 지도 체제라는 거는 그 대표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한 겁니다. 그래서 당대표를 따로 뽑고 최고위원들을 따로 뽑아요. 그러니까 아예 리그가 다른 거예요. 1부 리그, 2부 리그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에 출마한 사람들은 당대표에만 출마할 수 있고 최고위원에 출마한 사람들은 최고위원에만 출마할 수 있어요. 제 아무리 1%로 지더라도 최고위원이 될 수 없고 그분은 그냥 평의원이 되는 거예요. 평당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기서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이긴 사람이 대표가 되고 최고위원 따로 뽑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대표의 리더십 강화에는 도움이 됐는데 최고위원들이 계속 뭐랄까 급이 좀 떨어져요. 계속. 약간 가수 뒤에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 말 느낌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뭐 최고위원인지 최저위원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진짜 아무 무게감도 없는 분들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분명히 지도자인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이제 장악력이라 하죠. 그립이 강한 사람이 대통령일 때는 더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김기현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당대표, 심지어는 한동훈 위원장까지 봤지만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게 당대표를 단일 지도체제로 뽑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저도 뭐라 그랬냐면 집단 지도 체제는 한 번에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부터 5등까지가 순차적으로 그냥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후보가 많이 한 번에 뽑으면 그렇기 때문에 1인 2표로 보통 많이 하고 두 표를 행사하게 많이 하죠. 그렇게 하고 쭉 해왔는데 국민의힘이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김무성 당대표가 될 때 그전에는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집단 지도 체제로 주로 왔어요. 이거 분리 안 했다고요. 아, 그랬어요? 예, 그거 분리 안 했죠. 그거 분리 안 하고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그전에도 예를 들면 치열했어요. 2006년도 전당대회는 박근혜 당대표 그만뒀는데 그때는 강제섭을 밀고 이명박계는 전부 다 이재호를 밀고 치열했는데 근소하게 강제섭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제섭이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재호가 2등으로 앉아있죠. 그 뒤에 또 분리해서 하기도 했는데 서청은 최병렬도 격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그거 한 게 2014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김무성 당대표가 될 때 대통령실이 서청원을 밀었어요. 이게 이제 김무성 서청원의 아주 그냥 두 거물 간의 그냥 충돌이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왠지 호랑이와 곰의 싸움 같은 느낌. 그러니까 당대표가 김무성 대표가 돼요. 예, 맞아요. 그리고 2등이 서청원 전 대표죠. 네. 2등으로 딱 뭐 나이도 많고 전 대표도 이미 했고 앉고 3등이 또 김태호 정명기가 3등. 그 4등이 아마 이인재, 5등이 뭐 김을동 이렇게 되고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그 원내대표가 그때 유승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싸움이에요. 네. 이게 뭐 그때 왜 싸움이었냐? 근데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야 이거 집단 지도체제하면 콩가루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나도 나한테도 당의 지지율이 몇 프로 있다라는 그. 그러니까 우선 두 가지가 그때 예. 큰 게 문제예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예를 들면은 친박으로 그때 분류되던 서청원이나 김태호를 통해서 김무성과 유승민을 제어하려고 한 측면.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매일 충돌이 있고 그 배경에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처럼 국민의힘 전당대회처럼 총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6년 총선의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아, 그것이 결국은 옥새 파동으로 이제 황빵 터진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터졌죠. 근데 지금은 일단 그 총선 끝났고 총선 때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당에 대한 강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에서 좀 묵직한 분들이 쭉 앉아 있으면 좋다 이렇게 했더니 진짜 신박한 걸 또 우리 항우여 대표께서 정말 내놓으셨어요. 하이브리드 체제. 이건 뭐 뭔지를 모르겠어. 나는 무슨 얘기냐면 네, 그게 뭐예요? 하이브리드 체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골프채인데 하이브리드. 네. 이거랑 저랑 섞은 거. 아까도 말 단일 지도 체제는 대표하고 최고 따로 뽑는 거고. 예. 집단 지도체는 한꺼번에 1등부터 5등까지 다 뽑는 거고. 그런 건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지 말고 당대표에 나와서 1등 되는 분은 대표를 하시고 2, 3등도 최고위원을 하고 그 다음에 4, 5등 최고위원은 따로 뽑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거 신박한데 이건 뭐지? 그래서 이걸 하이브리드 체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장점이지 그게? 네. 그럴 거면 그냥 다 뽑지 한 번에. 괜히 돈만 더 들고 괜히 번거롭고. 이걸 왜 분리하지?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그 단계까지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로 단일 지도 체제에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고 얘기하면 저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어당팔께서 중간다리 하나 슬쩍 딱 끼워놔서 충격파를 하이브리드로 헷갈리게 해갖고 이거 굉장히 신박하잖아. 일단 하이브리드는 되게 긍정적인 연비가 제차. 하이브리드에? 연비가 진짜 시내에서 24km가 나와요. 그럼 여기도 본격적인 차 얘기를 할까요? 시내에서 와 진짜 고속도로 27이 나와요. 최고예요 진짜 하이브리드는. 이게 하이브리드가 그런 거기 때문에 지도부의 무게감도 좀 늦죠. 그냥 항우여 대표 이런 얘기를 했죠. 거기 좀 묵직한 분들이 좀 앉아서 있으면. 일단 좀 앉아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집단 지도제 안 될 거라고 얘기했던 배경을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승민 의원이 그 과거하고 다르게 유유분리를 따지지 않고 난 무조건 나간다.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쯤은 내가 나가서 윤 대통령이 그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면 복권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이 맞는 거 아니냐. 지금 봐라. 이준석 밖에 내쫓고 박근혜 때부터 지금 윤석열 오면서 보수가 쫄딱 망한 거 아니냐. 내 말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호소한다면 지금이 적기 아니겠습니까? 네. 유승민의 적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 유승민이 박근혜 대통령도 싫어했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얼마나 싫어했으면 지난번 경기도지사 그 줄법도 안 돼 기문회를 내세워서 그렇게 했고 그 전에 또 그 TV 토론에서 또 이렇게 뭐 격렬한 토론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유승민이 지도부에 앉아서 매일 무슨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무슨 얘기를 할지 너무나 보이지 않냐. 이른바 윤모닝을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과연 받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윤모닝. 근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또 이것도 신박한 논리야. 저는 유승민 때문에도 과연 그 집단 지도 체제를 하겠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유승민 의원이 4등 할 거로 생각하시나 보다. 황 대표는. 아니 그러니까 3등까지만 잘랐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4등 보니까 쭉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4등 아니면 5등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남은 사람들이 나오면 유승민이 최고에는 못 나가고 그럴 수 있어. 예. 그랬는데 최근에는 또 어떤 얘기냐면 집단
막 하는 분들이 어쨌든 그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견제를 하려면 친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내쫓을 때 뭘 도입을 했냐면 최고위원 중에 3명이 간두면 지도부가 붕괴하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좀 얽히고 성켰는데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는 전 집단지도 체제와 민심 한 50% 반영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할 거면 집단지도 체제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중간 단계인지 진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돌아갈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3번째 룰이 하나 있어요.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도 마침 이거는 풀고 싶었는데 민주당이 먼저 푸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국민의힘은 이게 참 놀랍게도 도입된 건데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당대표직을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된다는 그렇죠. 조항을 이걸 박근혜 대표가 받아들인 거예요. 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홍준표 혁신안에 그 전에 모든 총재들은 이해창, 김영삼, 김대중은 끝까지 버티다. 당대표를 하면서 그냥 대통령으로 갔어요. 직선 코스였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유리한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홍준표 혁신안에서 민심 50% 반영과 함께 이 당권 대권 1년 6개월 조항을 들고 왔는데 이거 박근혜 대표가 합시다. 이렇게 네.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명박한테 졌잖아요. 2007년 경선에서. 근데 그 놀라운 건데 지금 이거를 없애자고 얘기하는 측면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어떻게 되느냐? 1년 전이에요. 1년 전. 1년 전. 1년 짧아요. 네. 근데 그것도 없애자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2026년 6월 달에 네. 그때로부터 대통령 선거가 3월 달이니까 2027년 3월 달이니까 1년이 안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까지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르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도록 터주자. 이 룰을 그대로 두고 아마 당원 당규에 이 조항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는 당무위에서 그거를 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항 정도 넣을 것 같고 여기가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도 저기는 뭐 쭉 당대표 하다가 선거도 나왔는데 우리는 뭐 왜 계속 하냐. 그럼 당대표 선거가 훨씬 치열해지겠네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당권 대권 분리는 지금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한동훈 위원장이 돼도 9월 달엔 그만둬야 돼요. 내년 9월에는. 사실 그렇다면 나는 이번에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중에 대권 때쯤 사람들 이미지 다 망가졌을 때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 시작할 무렵 나올 수도 있겠어라는 생각을 하실 만도 한데 만약 그걸 없애버린다 그러면은 물불 안 가리고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승민 대표를 보고? 그건 이제 없애진 않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다가 예. 자동으로 사문화될 거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당대표가 뭐 유승민이 되든 한동훈이 되든 그 당대표가 이재명을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되면 그거 풀어주겠지. 그걸 계속 묶어두겠어요? 궁금한 게 죄송한데 1년 6개월 전에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일단 당대표 하는 게 대권에 도전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는 예. 회복할 수 없고 이 당에서는 자기는 이방인이고 그러면 유일하게 지금 대통령에 대한 그 역풍이 불고 있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의 지금 유일한 시점인데 다음에 예를 들면 안 나오면 잊혀지겠죠. 검사로 계속 연속으로 가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 오세훈 시장도 있고 뭐 쭉 있는데. 안 그래도 그냥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을 눈에 가시처럼 보면서 이렇게 수용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네. 지금까지 한동훈은 우리가 윤석열은 어쩔 수 없이 그때 윤석열 대통령 받아들인 건 간단한 거거든요. 용병이었죠, 사실. 용병을 받아들인 거는 사실은 이길 수 있는 인기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그 윤석열로 이기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가장 아픈 패배 아니겠습니까? 그쵸. 가장 아픈 패배. 진짜 이번에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아픈 패배는 누굽니까? 이준석, 이재명, 조국, 추미애, 이분들 당선시키는 게. 그러니까 이번에 또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서 당선시키면 누구한테 가장 아픈 패배가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정치 싸움은 명분과 동력과 타이밍인데 명분도 별로 없고 그런데 타이밍으로는 맞는 거죠. 명분은 없으나. 명분은 없고. 근데 명분은 만들기 마련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대선 패배하고서도 당대표 바로 나왔는데 명분이야. 명분은 저는 뭐 두 가지를 얘기하면 뭐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다시는 지지 않는 정당 만들려고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한테 다시는 안 지는 정당 다음 대통령 선거 안 나갑니다, 저는. 에? 예를 들면 예? 저는 다음 대통령 선거 안 나갑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공세는 제가 책임지고 맡겠다. 그리고 이 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려고 저는 나가는 겁니다. 라고 명분을 걸면
그러면 누가 거기에 맞서갖고 싸우겠어요. 근데 자, 그럴 거면 왜 내- 나와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자기가 한번 실패했잖아요, 정적으로. 네. 총선에 실패. 그러니까 이 정당을 가지고 자기는 대선 안 나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방선거 승리하고 당을 이기는 정당 만들면 네. 정적으로 안착하는 거니까 언젠가는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가 또 안 안 나간다고 했더니 정말 안 나가는 줄 알더라. 아니 한다는 뭐 거예요? 그건 이재명 대표도 있지만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유명한 말을 그참 궁금해. 번복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저 사람은 상대에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약속을 못 지킨 거지 거짓말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 차이는 뭐냐? 그럼 거짓말과 약속을 못 지킨 거의 차이는 뭐예요? 그럼요. 의도가 말할 당시에 그렇죠. 말할 당시에는 그게 진심이었다. 결과적으로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 미안하다. 근데 거짓말은 뭐냐? 처음부터 안 지킬 의도로. 그렇죠. 우리는 알죠. 아니, 법적으로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사기죄를 구별하는 게 그거거든요. 처음부터 갚을 의도가 없이 돈을 꾸면 사기죄인 거고, 처음에는 갚을 의도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갚았다 하면 사기죄가 아니고. 옛날 사기죄니까 갑자기 생각나요. 법률지심 옛날에 사람들이 그냥 사기죄. 말 들어봐.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럴듯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도 안 해. 예를 들면 왜냐면 기망이 있어야 되는데 기망이 없는 아니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으면 그게 어떻게 사기죄고 그거 안 되고 누가 봐도 속을 만한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돌아가서 얘기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그 말을 남겨둔 일에 그 얘기를 했더니 라이벌했던 김영삼 대통령이 그 말 듣고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해명을 하니까 웃으면서 그 말도 맞다. 정치인으로서는 그 말도 맞다.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유연해야죠. 사고가. 네, 그러니까 다음에 어찌 될망정 일단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 그렇게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명분은 찾을 수 있겠는데 자 일단 돌아가서 한동훈 위원장이 나온다면 사실 그 전당대회는 한동훈이 아니냐의 싸움이 될 거고 총선 전이라면 친윤의 주자가 있겠지만 지금 친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심지어 나경원 의원도 나이연대 나왔을 때 아니다. 웃기는 이야기. 그리고 뭐 일부러 대통령하고 좀 거리 두려고 하는지 몰라도 임기 단축 개헌 그 질문에도 그것도 열어둔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누가 친윤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있을까요? 이철규 의원은 이렇게 조용히 지금 조용히 계시고 조정은 백서 단장도 얘기를 하다가 못 나왔고 어쨌든 그 레임덕의 전조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또 총리 앉힐 수가 없어요. 점점 사람을 앉히기 어려워지고 정책이 또 거부당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밀이 막 새나가거든요. 이제 지금 지지율 단계에서는 그런 단계가 됐죠. 그럼 당연히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윤 대통령한테 우리가 화가 났어요. 윤 대통령 싫어요. 그거를 지금 투사하고 있는 표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그럴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머리 좋은 분인데 친윤을 할 일은 만무합니다. 근데 출마를 하는 이유를 보면 그래도 많은 그 지인들이 당신하고 윤통하고 관계가 있는데 20년 특별한 관계인데 지금 풀어야지 이러면 되겠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은 이거 분명히 느낀 것 같아요. 더 이상 수직적 관계에서는 이게 풀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수직적 관계였잖아요. 뭐 사적으로는 아마 동훈아 이를 거고 법무부 장관일 때도 그렇고 비대위원장일 때 적어도 이준석처럼 당대표일 때는 뭐 나이 차이가 있어도 당대표를 스스로 당대표를 쟁취해서 적어도 수평적 관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이니셔티브를 지는 주도권을 지는 관계의 역전 이럴 때나 아마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거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내가 당대표가 되면 딴 건 모르지만 민주당으로부터 대통령 부부 이 탄핵이나 이런 거 방어는 이건 내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건 내가 막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제가 심리적 상태를 그냥 유추해 보면 이게 관계가 회복되려고 해도 좀
수직적 관계를 넘어서 수평적 동지 관계거나 아니면 자기가 우위에 서는 관계가 될 때만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했으나 분명히 한동훈 위원장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 귀담아 들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살짝 무료 컨설팅이 나갔으니까 염두에 아까 제가 두시길. 그거는 이제 다음에 대통령 나오지 말라는 얘기 선언을 하고 해라.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는 나중 문제지만. 와, 무료 컨설팅 2건 들어갔으니까 정말 귀담아 들으시고요.